조선 후기,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작은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 가문인 이참판 댁의 외동딸, 수련 아가씨가 혼례를 하루 앞두고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어머니가 정해준 신랑감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남자는 나이가 60을 훌쩍 넘긴 늙은 영감으로 이미 부인이 셋이나 있고 장성한 손자까지 있는 처지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찌 그런 영감과 혼례를 치를 수 있겠나이까.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수련이 눈물로 애원했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어른께서 기울어가는 우리 집안 사정을 도와주시기로 하셨다. 내가 가문을 위해 희생해야만 한다. 수련의 집안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실은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파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혼례 전날 밤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앉은 수련은 마침내 굳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치욕스러운 혼례는 할 수 없어. 그녀는 한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돌아가신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과부 월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월매는 수련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기꺼이 자신의 사랑채를 내어주었습니다. 아가씨, 걱정 마세요. 마침 저도 편찮으신 친정어머니를 뵈러 한동안 집을 비워야 하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월매의 따뜻한 배려에 수련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고 조용히 사랑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문 첫날 밤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 옆집에서 밤이 깊어지자 격렬한 절구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쿵, 쿵, 쿵쿵 하는 소리는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그 사이사이로 여인의 애달픈 신음소리까지 섞여 나왔습니다. 수련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귓가에 더욱 생생하게 파고들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련은 밤새 자신을 괴롭힌 소리의 정체가 궁금해져 담장 틈으로 옆집을 엿보았습니다. 그곳에는 25즈음으로 보이는 준수한 용모의 총각이 연로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련이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 물어보니 그의 이름은 민우이며 양반가의 서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소란스러운 소리가 민우의 어머니가 친정에 가시는 밤에만 들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틀림없어. 저자가 어머니가 안 계신 틈을 타서 밤마다 여자를 들이는 것이야. 수련은 민우를 여색이나 밝히는 난봉꾼이라 단정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화끈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규방에 갇혀 지내며 남녀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자란 수련에게 옆집의 소리는 미지의 세계를 엿보는 창문과도 같았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격렬한 소리에 수련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이상한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낮에 우연히 본 민우의 모습은 수련의 상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마을 한구석에서 그를 모르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정성스럽게 하늘 천따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밤마다 여자를 희롱하는 난봉꾼이 맞을까? 수련은 의아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에는 진실함이 가득했고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은 더없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민우 역시 담장 너머로 가끔씩 보이는 수련의 모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오물가에서 물을 깃는 모습이나 마당에서 빨래를 넣는 우아한 손짓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련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바람에 치마폭이 살짝 들렸습니다.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던 민우와 수련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수련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고 민우도 당황하여 고개를 돌렸지만 그 짧은 순간 둘 사이에는 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련의 집안에서 보낸 사람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참판 댁 아가씨를 보신 분은 즉시 알려주시오. 후사하겠소? 수련은 사랑채 깊숙한 곳에 숨어 가슴을 졸였지만 수색 범위는 점점 좁혀져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들이 월매의 집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에 혹 수상한 사람이 숨어 있지 않은지 잠시 살펴보아야겠소. 바로 그때 뜻밖에도 담장 너머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들, 무엇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까? 민우가 나타나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매 어르신은 친정에 가셔서 이 집은 지금 비어 있사옵니다. 제가 가끔 둘러보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수련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난봉꾼이라고 오해했던 민우가 자신을 도와주다니. 혹시 저 산 너머 마을은 찾아보셨습니까? 그곳에 아가씨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수색꾼들이 민우의 말에 넘어가 다른 곳으로 떠나자 수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담장 너머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신지요? 내일 아침 안전한 곳으로 피하실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련은 자신의 정체를 민우가 알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색대가 다시 나타날 기미가 보이자 민우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장을 넘어와 제 집광에 잠시 숨어 계시겠습니까? 거기가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수련은 망설였지만 다른 방도가 없어 민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광에 숨어있던 수련은 마침내 그 절구질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광벽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본 수련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우가 얼굴을 가린 부인과 함께 있었는데 그가 열심히 찍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각종 약재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우는 마을 부인들의 은밀한 부인병을 치료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구질 소리는 약재를 찢는 소리였고 신음소리는 치료받는 부인들이 아픔을 참으며 내는 소리였습니다.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던 민우가 의원이었던 아버지의 의수를 이어받아 남몰래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련은 자신이 민우를 얼마나 크게 오해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광에 숨어 지내면서 수련은 자연스럽게 민우의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교수께서 어찌 이런 험한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신세만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돕게 해주세요. 함께 일하면서 수련은 민우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수련은 점점 그에게 마음이 끌렸고 민우 역시 수련의 현명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감탄하며 그녀에게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밝은 밤, 환자가 없어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령님, 이 약재는 어떤 효능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부간의 화목을 돕는 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약재를 건네주던 민우의 손이 수련의 손에 스쳤습니다. 둘은 손을 빼지 않았고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련. 아니, 교수님. 그냥 수련이라 불러주세요. 수련.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민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련의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 역시 도령님을 향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남녀의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수련은 민우의 따뜻한 품 안에서 옆집에서 들려오던 소리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양반딸과 서자라는 신분의 차이는 결코 쉽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우의 어머니가 곧 친정에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모레면 돌아오십니다. 그 전에 다른 곳으로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 결국 잡혀서 원치 않는 혼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멀리 떠나시는 것은 어떠합니까? 아니 됩니다. 저 때문에 도령님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서자의 도망자까지 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수련 없는 인생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도련님,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태어났다면 신분 걱정 없이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요. 수련.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민우는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수련. 저를 믿어주세요. 반드시 당신과 함께할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바로 그때 수련의 집안에서 일주일 안에 한양의 부유한 상인집 아들과 혼례를 치르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군요. 수련.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정면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정면 승부라니요. 설마, 당신의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 혼례를 청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무모한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노하시면 도령님 목숨이 위험합니다. 시도해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수련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의술 실력으로 수련의 아버지를 설득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도령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더 이상 숨어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닥칠 시련을 함께 이겨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민우는 마침내 이참판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참판 어르신을 뵙고 싶습니다. 따님의 행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련의 아버지 이참판은 딸의 행방을 안다는 말에 급히 민우를 만났습니다. 네가 내 딸의 행방을 안다고 하였느냐? 어서 말하거라. 그보다 먼저 어르신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비록 서자의 몸이나 따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뭐라고? 내 이놈. 서자 주제에 감히 내 딸을 입에 올려. 따님께서도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혼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참판이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 수련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민우 도령님과 혼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이분이 아니면 그 누구와도 혼이 나지 않겠습니다. 이참판은 딸의 확고한 의지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인들이 많이 알아누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모두 손을 든 상황에서 민우만이 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에 나섰습니다. 이 약재를 이렇게 달여서 드시면 곧 나으실 것입니다. 민우 도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도령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민우의 뛰어난 의술 덕분에 마을은 전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생명의 은인이라 칭송했습니다. 서자면 어떻고 양반이면 어떤가? 저렇게 훌륭한 의원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보배일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이참판은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민우야. 네가 진정 내 딸을 사랑하느냐? 어르신.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내 딸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좋다. 너희의 혼례를 허락하겠다. 수련과 민우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혼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민우는 당당하게 의원으로 활동하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수련은 남편을 도와 여성들의 상담을 맡으며 보람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집에서 들려오는 절구질 소리는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는 희망의 소리이자 행복한 부부의 사랑을 속삭이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수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신분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조선 후기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작은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 가문인 이참판 댁의 외동딸 수련 아가씨가 혼례를 하루 앞두고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어머니가 정해준 신랑감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남자는 나이가 60을 훌쩍 넘긴 늙은 영감으로 이미 부인이 셋이나 있고 장성한 손자까지 있는 처지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찌 그런 영감과 혼례를 치를 수 있겠나이까.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수련이 눈물로 애원했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어른께서 기울어가는 우리 집안 사정을 도와주시기로 하셨다. 내가 가문을 위해 희생해야만 한다. 수련의 집안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실은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파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혼례 전날 밤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앉은 수련은 마침내 굳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치욕스러운 혼례는 할 수 없어. 그녀는 한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돌아가신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과부 월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월매는 수련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기꺼이 자신의 사랑채를 내어주었습니다. 아가씨, 걱정 마세요. 마침 저도 편찮으신 친정어머니를 뵈러 한동안 집을 비워야 하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월매의 따뜻한 배려에 수련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고 조용히 사랑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문 첫날 밤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 옆집에서 밤이 깊어지자 격렬한 절구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쿵, 쿵, 쿵쿵 하는 소리는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그 사이사이로 여인의 애달픈 신음소리까지 섞여 나왔습니다. 수련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귓가에 더욱 생생하게 파고들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련은 밤새 자신을 괴롭힌 소리의 정체가 궁금해져 담장 틈으로 옆집을 엿보았습니다. 그곳에는 25즈음으로 보이는 준수한 용모의 총각이 연로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련이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 물어보니 그의 이름은 민우이며 양반가의 서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소란스러운 소리가 민우의 어머니가 친정에 가시는 밤에만 들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틀림없어. 저자가 어머니가 안 계신 틈을 타서 밤마다 여자를 들이는 것이야. 수련은 민우를 여색이나 밝히는 난봉꾼이라 단정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화끈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규방에 갇혀 지내며 남녀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자란 수련에게 옆집의 소리는 미지의 세계를 엿보는 창문과도 같았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격렬한 소리에 수련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이상한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낮에 우연히 본 민우의 모습은 수련의 상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마을 한구석에서 그를 모르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정성스럽게 하늘 천따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밤마다 여자를 희롱하는 난봉꾼이 맞을까? 수련은 의아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에는 진실함이 가득했고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은 더없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민우 역시 담장 너머로 가끔씩 보이는 수련의 모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오물가에서 물을 깃는 모습이나 마당에서 빨래를 넣는 우아한 손짓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련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바람에 치마폭이 살짝 들렸습니다.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던 민우와 수련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수련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고 민우도 당황하여 고개를 돌렸지만 그 짧은 순간 둘 사이에는 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련의 집안에서 보낸 사람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참판 댁 아가씨를 보신 분은 즉시 알려주시오. 후사하겠소? 수련은 사랑채 깊숙한 곳에 숨어 가슴을 졸였지만 수색 범위는 점점 좁혀져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들이 월매의 집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에 혹 수상한 사람이 숨어 있지 않은지 잠시 살펴보아야겠소. 바로 그때 뜻밖에도 담장 너머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들, 무엇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까? 민우가 나타나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매 어르신은 친정에 가셔서 이 집은 지금 비어 있사옵니다. 제가 가끔 둘러보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수련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난봉꾼이라고 오해했던 민우가 자신을 도와주다니. 혹시 저 산 너머 마을은 찾아보셨습니까? 그곳에 아가씨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수색꾼들이 민우의 말에 넘어가 다른 곳으로 떠나자 수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담장 너머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신지요? 내일 아침 안전한 곳으로 피하실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련은 자신의 정체를 민우가 알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색대가 다시 나타날 기미가 보이자 민우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장을 넘어와 제 집광에 잠시 숨어 계시겠습니까? 거기가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수련은 망설였지만 다른 방도가 없어 민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광에 숨어있던 수련은 마침내 그 절구질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광벽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본 수련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우가 얼굴을 가린 부인과 함께 있었는데 그가 열심히 찍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각종 약재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우는 마을 부인들의 은밀한 부인병을 치료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구질 소리는 약재를 찢는 소리였고 신음소리는 치료받는 부인들이 아픔을 참으며 내는 소리였습니다.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던 민우가 의원이었던 아버지의 의수를 이어받아 남몰래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련은 자신이 민우를 얼마나 크게 오해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광에 숨어 지내면서 수련은 자연스럽게 민우의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교수께서 어찌 이런 험한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신세만 질 수는 없습니다. 저도 돕게 해주세요. 함께 일하면서 수련은 민우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수련은 점점 그에게 마음이 끌렸고 민우 역시 수련의 현명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감탄하며 그녀에게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밝은 밤, 환자가 없어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령님, 이 약재는 어떤 효능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부간의 화목을 돕는 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약재를 건네주던 민우의 손이 수련의 손에 스쳤습니다. 둘은 손을 빼지 않았고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련. 아니, 교수님. 그냥 수련이라 불러주세요. 수련.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민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련의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 역시 도령님을 향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남녀의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수련은 민우의 따뜻한 품 안에서 옆집에서 들려오던 소리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양반딸과 서자라는 신분의 차이는 결코 쉽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우의 어머니가 곧 친정에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모레면 돌아오십니다. 그 전에 다른 곳으로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 결국 잡혀서 원치 않는 혼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멀리 떠나시는 것은 어떠합니까? 아니 됩니다. 저 때문에 도령님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서자의 도망자까지 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수련 없는 인생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도련님,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태어났다면 신분 걱정 없이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요. 수련.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민우는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수련. 저를 믿어주세요. 반드시 당신과 함께할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바로 그때 수련의 집안에서 일주일 안에 한양의 부유한 상인집 아들과 혼례를 치르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군요. 수련.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정면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정면 승부라니요. 설마, 당신의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 혼례를 청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무모한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노하시면 도령님 목숨이 위험합니다. 시도해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수련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의술 실력으로 수련의 아버지를 설득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도령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더 이상 숨어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닥칠 시련을 함께 이겨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민우는 마침내 이참판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참판 어르신을 뵙고 싶습니다. 따님의 행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련의 아버지 이참판은 딸의 행방을 안다는 말에 급히 민우를 만났습니다. 네가 내 딸의 행방을 안다고 하였느냐? 어서 말하거라. 그보다 먼저 어르신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비록 서자의 몸이나 따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뭐라고? 내 이놈. 서자 주제에 감히 내 딸을 입에 올려. 따님께서도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혼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참판이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 수련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민우 도령님과 혼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이분이 아니면 그 누구와도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참판은 딸의 확고한 의지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인들이 많이 알아누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모두 손을 든 상황에서 민우만이 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에 나섰습니다. 이 약재를 이렇게 달여서 드시면 곧 나으실 것입니다. 민우 도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도령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민우의 뛰어난 의술 덕분에 마을은 전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생명의 은인이라 칭송했습니다. 서자면 어떻고 양반이면 어떤가? 저렇게 훌륭한 의원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보배일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이참판은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민우야. 네가 진정 내 딸을 사랑하느냐? 어르신.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내 딸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좋다. 너희의 혼례를 허락하겠다. 수련과 민우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혼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민우는 당당하게 의원으로 활동하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수련은 남편을 도와 여성들의 상담을 맡으며 보람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집에서 들려오는 절구질 소리는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는 희망의 소리이자 행복한 부부의 사랑을 속삭이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수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신분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조선 후기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작은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 가문인 이참판 댁의 외동딸 수련 아가씨가 혼례를 하루 앞두고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어머니가 정해준 신랑감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남자는 나이가 60을 훌쩍 넘긴 늙은 영감으로 이미 부인이 셋이나 있고 장성한 손자까지 있는 처지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찌 그런 영감과 혼례를 치를 수 있겠나이까.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수련이 눈물로 애원했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어른께서 기울어가는 우리 집안 사정을 도와주시기로 하셨다. 내가 가문을 위해 희생해야만 한다. 수련의 집안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실은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파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혼례 전날 밤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앉은 수련은 마침내 굳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치욕스러운 혼례는 할 수 없어. 그녀는 한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돌아가신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과부 월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월매는 수련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기꺼이 자신의 사랑채를 내어주었습니다. 아가씨, 걱정 마세요. 마침 저도 편찮으신 친정어머니를 뵈러 한동안 집을 비워야 하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월매의 따뜻한 배려에 수련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고 조용히 사랑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문 첫날 밤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 옆집에서 밤이 깊어지자 격렬한 절구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쿵, 쿵, 쿵쿵 하는 소리는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그 사이사이로 여인의 애달픈 신음소리까지 섞여 나왔습니다. 수련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귓가에 더욱 생생하게 파고들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련은 밤새 자신을 괴롭힌 소리의 정체가 궁금해져 담장 틈으로 옆집을 엿보았습니다. 그곳에는 25즈음으로 보이는 준수한 용모의 총각이 연로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련이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 물어보니 그의 이름은 민우이며 양반가의 서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소란스러운 소리가 민우의 어머니가 친정에 가시는 밤에만 들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틀림없어. 저자가 어머니가 안 계신 틈을 타서 밤마다 여자를 들이는 것이야. 수련은 민우를 여색이나 밝히는 난봉꾼이라 단정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화끈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규방에 갇혀 지내며 남녀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자란 수련에게 옆집의 소리는 미지의 세계를 엿보는 창문과도 같았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격렬한 소리에 수련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이상한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낮에 우연히 본 민우의 모습은 수련의 상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마을 한구석에서 그를 모르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정성스럽게 하늘 천따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밤마다 여자를 희롱하는 난봉꾼이 맞을까? 수련은 의아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에는 진실함이 가득했고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은 더없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민우 역시 담장 너머로 가끔씩 보이는 수련의 모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오물가에서 물을 깃는 모습이나 마당에서 빨래를 넣는 우아한 손짓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련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바람에 치마폭이 살짝 들렸습니다.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던 민우와 수련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수련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고 민우도 당황하여 고개를 돌렸지만 그 짧은 순간 둘 사이에는 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련의 집안에서 보낸 사람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참판 댁 아가씨를 보신 분은 즉시 알려주시오. 후사하겠소? 수련은 사랑채 깊숙한 곳에 숨어 가슴을 졸였지만 수색 범위는 점점 좁혀져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들이 월매의 집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에 혹 수상한 사람이 숨어 있지 않은지 잠시 살펴보아야겠소. 바로 그때 뜻밖에도 담장 너머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들, 무엇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까? 민우가 나타나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매 어르신은 친정에 가셔서 이 집은 지금 비어 있사옵니다. 제가 가끔 둘러보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수련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난봉꾼이라고 오해했던 민우가 자신을 도와주다니. 혹시 저 산 너머 마을은 찾아보셨습니까? 그곳에 아가씨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수색꾼들이 민우의 말에 넘어가 다른 곳으로 떠나자 수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담장 너머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신지요? 내일 아침 안전한 곳으로 피하실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련은 자신의 정체를 민우가 알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색대가 다시 나타날 기미가 보이자 민우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장을 넘어와 제 집광에 잠시 숨어 계시겠습니까? 거기가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수련은 망설였지만 다른 방도가 없어 민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광에 숨어있던 수련은 마침내 그 절구질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광벽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본 수련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우가 얼굴을 가린 부인과 함께 있었는데 그가 열심히 찍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각종 약재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우는 마을 부인들의 은밀한 부인병을 치료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구질 소리는 약재를 찢는 소리였고 신음소리는 치료받는 부인들이 아픔을 참으며 내는 소리였습니다.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던 민우가 의원이었던 아버지의 의수를 이어받아 남몰래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련은 자신이 민우를 얼마나 크게 오해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광에 숨어 지내면서 수련은 자연스럽게 민우의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교수께서 어찌 이런 험한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신세만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돕게 해주세요. 함께 일하면서 수련은 민우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수련은 점점 그에게 마음이 끌렸고 민우 역시 수련의 현명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감탄하며 그녀에게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밝은 밤, 환자가 없어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령님, 이 약재는 어떤 효능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부간의 화목을 돕는 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약재를 건네주던 민우의 손이 수련의 손에 스쳤습니다. 둘은 손을 빼지 않았고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련. 아니, 교수님. 그냥 수련이라 불러주세요. 수련.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민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련의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 역시 도령님을 향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남녀의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수련은 민우의 따뜻한 품 안에서 옆집에서 들려오던 소리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양반딸과 서자라는 신분의 차이는 결코 쉽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우의 어머니가 곧 친정에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모레면 돌아오십니다. 그 전에 다른 곳으로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 결국 잡혀서 원치 않는 혼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멀리 떠나시는 것은 어떠합니까? 아니 됩니다. 저 때문에 도령님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서자의 도망자까지 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수련 없는 인생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도련님,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태어났다면 신분 걱정 없이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요. 수련.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민우는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수련. 저를 믿어주세요. 반드시 당신과 함께할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바로 그때 수련의 집안에서 일주일 안에 한양의 부유한 상인집 아들과 혼례를 치르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군요. 수련.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정면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정면 승부라니요. 설마, 당신의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 혼례를 청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무모한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노하시면 도령님 목숨이 위험합니다. 시도해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수련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의술 실력으로 수련의 아버지를 설득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도령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더 이상 숨어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닥칠 시련을 함께 이겨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민우는 마침내 이참판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참판 어르신을 뵙고 싶습니다. 따님의 행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련의 아버지 이참판은 딸의 행방을 안다는 말에 급히 민우를 만났습니다. 네가 내 딸의 행방을 안다고 하였느냐? 어서 말하거라. 그보다 먼저 어르신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비록 서자의 몸이나 따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뭐라고? 내 이놈. 서자 주제에 감히 내 딸을 입에 올려. 따님께서도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혼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참판이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 수련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민우 도령님과 혼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이분이 아니면 그 누구와도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참판은 딸의 확고한 의지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인들이 많이 알아누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모두 손을 든 상황에서 민우만이 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에 나섰습니다. 이 약재를 이렇게 달여서 드시면 곧 나으실 것입니다. 민우 도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도령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민우의 뛰어난 의술 덕분에 마을은 전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생명의 은인이라 칭송했습니다. 서자면 어떻고 양반이면 어떤가? 저렇게 훌륭한 의원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보배일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이참판은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민우야. 네가 진정 내 딸을 사랑하느냐? 어르신.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내 딸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좋다. 너희의 혼례를 허락하겠다. 수련과 민우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혼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민우는 당당하게 의원으로 활동하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수련은 남편을 도와 여성들의 상담을 맡으며 보람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집에서 들려오는 절구질 소리는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는 희망의 소리이자 행복한 부부의 사랑을 속삭이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수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신분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조선 후기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작은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 가문인 이참판 댁의 외동딸 수련 아가씨가 혼례를 하루 앞두고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어머니가 정해준 신랑감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남자는 나이가 60을 훌쩍 넘긴 늙은 영감으로 이미 부인이 셋이나 있고 장성한 손자까지 있는 처지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찌 그런 영감과 혼례를 치를 수 있겠나이까.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수련이 눈물로 애원했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어른께서 기울어가는 우리 집안 사정을 도와주시기로 하셨다. 내가 가문을 위해 희생해야만 한다. 수련의 집안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실은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파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혼례 전날 밤 캄캄한 방 안에 홀로 앉은 수련은 마침내 굳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치욕스러운 혼례는 할 수 없어. 그녀는 한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돌아가신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과부 월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월매는 수련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기꺼이 자신의 사랑채를 내어주었습니다. 아가씨, 걱정 마세요. 마침 저도 편찮으신 친정어머니를 뵈러 한동안 집을 비워야 하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월매의 따뜻한 배려에 수련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고 조용히 사랑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문 첫날 밤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 옆집에서 밤이 깊어지자 격렬한 절구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쿵, 쿵, 쿵쿵 하는 소리는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그 사이사이로 여인의 애달픈 신음소리까지 섞여 나왔습니다. 수련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귓가에 더욱 생생하게 파고들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련은 밤새 자신을 괴롭힌 소리의 정체가 궁금해져 담장 틈으로 옆집을 엿보았습니다. 그곳에는 25즈음으로 보이는 준수한 용모의 총각이 연로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련이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 물어보니 그의 이름은 민우이며 양반가의 서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소란스러운 소리가 민우의 어머니가 친정에 가시는 밤에만 들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틀림없어. 저자가 어머니가 안 계신 틈을 타서 밤마다 여자를 들이는 것이야. 수련은 민우를 여색이나 밝히는 난봉꾼이라 단정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화끈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규방에 갇혀 지내며 남녀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자란 수련에게 옆집의 소리는 미지의 세계를 엿보는 창문과도 같았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격렬한 소리에 수련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이상한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낮에 우연히 본 민우의 모습은 수련의 상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마을 한구석에서 그를 모르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정성스럽게 하늘 천따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밤마다 여자를 희롱하는 난봉꾼이 맞을까? 수련은 의아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에는 진실함이 가득했고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은 더없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민우 역시 담장 너머로 가끔씩 보이는 수련의 모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오물가에서 물을 깃는 모습이나 마당에서 빨래를 넣는 우아한 손짓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련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바람에 치마폭이 살짝 들렸습니다.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던 민우와 수련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수련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고 민우도 당황하여 고개를 돌렸지만 그 짧은 순간 둘 사이에는 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련의 집안에서 보낸 사람들이 마을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참판 댁 아가씨를 보신 분은 즉시 알려주시오. 후사하겠소? 수련은 사랑채 깊숙한 곳에 숨어 가슴을 졸였지만 수색 범위는 점점 좁혀져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들이 월매의 집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에 혹 수상한 사람이 숨어 있지 않은지 잠시 살펴보아야겠소. 바로 그때 뜻밖에도 담장 너머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들, 무엇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까? 민우가 나타나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매 어르신은 친정에 가셔서 이 집은 지금 비어 있사옵니다. 제가 가끔 둘러보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수련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난봉꾼이라고 오해했던 민우가 자신을 도와주다니. 혹시 저 산 너머 마을은 찾아보셨습니까? 그곳에 아가씨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수색꾼들이 민우의 말에 넘어가 다른 곳으로 떠나자 수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담장 너머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신지요? 내일 아침 안전한 곳으로 피하실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련은 자신의 정체를 민우가 알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색대가 다시 나타날 기미가 보이자 민우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장을 넘어와 제 집광에 잠시 숨어 계시겠습니까? 거기가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수련은 망설였지만 다른 방도가 없어 민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광에 숨어있던 수련은 마침내 그 절구질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광벽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본 수련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우가 얼굴을 가린 부인과 함께 있었는데 그가 열심히 찍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각종 약재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우는 마을 부인들의 은밀한 부인병을 치료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구질 소리는 약재를 찢는 소리였고 신음소리는 치료받는 부인들이 아픔을 참으며 내는 소리였습니다.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던 민우가 의원이었던 아버지의 의수를 이어받아 남몰래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련은 자신이 민우를 얼마나 크게 오해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광에 숨어 지내면서 수련은 자연스럽게 민우의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교수께서 어찌 이런 험한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신세만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돕게 해주세요. 함께 일하면서 수련은 민우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수련은 점점 그에게 마음이 끌렸고 민우 역시 수련의 현명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감탄하며 그녀에게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밝은 밤, 환자가 없어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령님, 이 약재는 어떤 효능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부간의 화목을 돕는 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약재를 건네주던 민우의 손이 수련의 손에 스쳤습니다. 둘은 손을 빼지 않았고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련. 아니, 교수님. 그냥 수련이라 불러주세요. 수련.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민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련의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 역시 도령님을 향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남녀의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수련은 민우의 따뜻한 품 안에서 옆집에서 들려오던 소리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양반딸과 서자라는 신분의 차이는 결코 쉽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우의 어머니가 곧 친정에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모레면 돌아오십니다. 그 전에 다른 곳으로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 결국 잡혀서 원치 않는 혼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멀리 떠나시는 것은 어떠합니까? 아니 됩니다. 저 때문에 도령님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서자의 도망자까지 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수련 없는 인생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도련님,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태어났다면 신분 걱정 없이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요. 수련.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민우는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수련. 저를 믿어주세요. 반드시 당신과 함께할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바로 그때 수련의 집안에서 일주일 안에 한양의 부유한 상인집 아들과 혼례를 치르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군요. 수련.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정면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정면 승부라니요. 설마, 당신의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 혼례를 청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무모한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노하시면 도령님 목숨이 위험합니다. 시도해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수련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의술 실력으로 수련의 아버지를 설득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도령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더 이상 숨어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닥칠 시련을 함께 이겨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민우는 마침내 이참판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이참판 어르신을 뵙고 싶습니다. 따님의 행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련의 아버지 이참판은 딸의 행방을 안다는 말에 급히 민우를 만났습니다. 네가 내 딸의 행방을 안다고 하였느냐? 어서 말하거라. 그보다 먼저 어르신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비록 서자의 몸이나 따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뭐라고? 내 이놈. 서자 주제에 감히 내 딸을 입에 올려. 따님께서도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혼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참판이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 수련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민우 도령님과 혼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이분이 아니면 그 누구와도 혼이 나지 않겠습니다. 이참판은 딸의 확고한 의지에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인들이 많이 알아누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모두 손을 든 상황에서 민우만이 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에 나섰습니다. 이 약재를 이렇게 달여서 드시면 곧 나으실 것입니다. 민우 도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도령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민우의 뛰어난 의술 덕분에 마을은 전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생명의 은인이라 칭송했습니다. 서자면 어떻고 양반이면 어떤가? 저렇게 훌륭한 의원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보배일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이참판은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민우야. 네가 진정 내 딸을 사랑하느냐? 어르신.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내 딸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좋다. 너희의 혼례를 허락하겠다. 수련과 민우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혼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민우는 당당하게 의원으로 활동하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수련은 남편을 도와 여성들의 상담을 맡으며 보람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집에서 들려오는 절구질 소리는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는 희망의 소리이자 행복한 부부의 사랑을 속삭이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수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신분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조선 후기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작은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